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을 해서 저희 제주 스마트 시티 챌린지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챌린지가 중심이긴 하지만 저희 챌린지 안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우리가 이것을 왜 하게 됐고, 그리고 기존의 모빌리티 운영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모빌리티로 인해서 기존에 생기고 있는 문제점, 이것들을 어떻게 먼저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것이 저희 챌린지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표 시간이 한 15분 되는데요. 구체적인 걸 다 설명드리기에 너무 길기 때문에 큰 아젠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챌린지 예비 사업을 추진을 했죠. 작년도에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예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인구가 한 6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해 관광객이 약 1,500만 명이 입도를 하죠. 여기에 이런 환경으로부터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작년도에 코로나임에도 한 1,000만 명 정도가 왔고요. 올해는 벌써 예년 수준을 회복해서 예상 수치가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기존의 도시 인프라가 69만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주도에서 움직이는 인원은 1,500만 명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자동차 보유율이 전국 대비 2배 정도 높습니다. 그건 뭘 반증하냐면 기존의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서울과 같이 어떤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같은 경우도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에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슬로건이죠. 제주의 환경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자연 보존 자원이죠. 이런 자연 환경을 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제주도 자체에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죠. 전국에서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생,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요. 그 비율이 이제 18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한 14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문제와 그리고 기존의 제주도의 정책을 아울러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차난, 교통 체증,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충전에 대한 불편한 문제, 그리고 제주도가 전기차가 확대가 많이 될수록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유소들이 점점 쇠퇴해져가면서 향후에 가까운 미래에는 70% 이상이 기존 주유소가 없어질 거라는 분석 결과도 이미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발생량이 높다 보니 이제 전력 개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개통에 의해서 전기차 발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불용 에너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주도만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챌린지에서 해결을 하고자 예비 사업을 추진을 했고 본 사업에 이제 공모에 이제 선택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해결 방안과 파생 문제인데요. 아까 제주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나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의 활성화나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산, 그리고 기존 어떤 전환, 낮은 사업의 신사업, 그리고 잉여 전력을 수요처에 연계하는 거. 말이 어렵긴 한데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미 주유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 두 번째는 요즘에 큰 사회 문제입니다. PM, 그러니까 퍼스널 모빌리티가 확대되면서 보시는 여기 사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방치되거나 이것이 버려지거나 그죠? 아무데나 주차가 돼 있고 함으로써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충전에 관한 문제는 뭐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허브라고 하는 공간으로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예비 사업과 본 사업에서 중점을 뒀던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원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죠? 또 새로운 걸 구축하고, 그죠?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생활함에 있어서 버스 정류장을 활용을 하고 마트를 이용을 하고 편의점을 가고요. 그죠? 이런 통상적으로 생활에 항상 밀착형으로 있는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 허브화 시켜서 모빌리티의 거점으로서 안전한 모빌리티를, 친환경 모빌리티를 쓸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주유소나 마트, 편의점 이런 것들을 친환경 모빌리티 허브와 에너지 허브로 쓰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의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혁신 공간인 스마트 허브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공간인 234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스마트 허브에서는 모빌리티 공유 관리 그리고 거점 환승 센터로 활용이 되고요. 234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접점의 어떤 관제 플랫폼이자 활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서비스 관점에서 그린 모빌리티 공유나 에너지 서비스의 활용 실증 용도로 쓰게 됩니다. 저희가 예비 사업에서는 총 4군데의 스마트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그리고 서귀포에는 서귀포 혁신주유소나 중문 쪽에 그 이마트, 그리고 뭐 GS 편의점 이런 몇 군데를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허브로 구축을 해서 모빌리티를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제 에너지 활용에 있어서도 저희 본 사업에서의 큰 특징은 기존의 모빌리티 그냥 전기 충전하죠. 이런 전기 충전의 인프라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낮은 단가에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큰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 예비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제주도에 작년에 폭설이 왔었어요. 이제 폭설이 와가지고 이 모빌리티를 실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저희 콘소와 그리고 저희 스마트 시티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시는 스스로 해결단 그리고 서포터즈 분들에 의해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4가지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공간들을 허브로 전환했다,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GS 칼텍스 혁신도시 주유소를 주유소 전환형 허브로서,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마트 그리고 GS25를 생활 밀착형 허브로서, 그리고 이러한 허브와 허브를 연결하거나 혹은 마을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거점 단위의 스마트 쉘터를 별도로 구축하였습니다. 본사업 추진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비 사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본사업 마스터 플랜에 적용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주민 참여단,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단이나 우리 서포터즈 분들이 굉장히 참여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만족도에 대한 것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런 만족도와 더불어서 단점들을 발굴을 했고요. 그들 입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개선돼야 되는 점들을 본 사업에 담아서 추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전이나 중점 추진 가치 이런 건 뭐 참고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스마트 허브와 234 플랫폼,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기존의 스마트 허브는 양적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234 플랫폼은 기존의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고 잘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 허브는 24개까지 확대를 할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 선정에 대한 사전 조사랑 현장 실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도화의 내용으로는 크게 스마트, 클린, 그리고 세이프, 서스테이너블 이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고요. 스마트 부분에서는 플랫폼 결제, 정산 통합 결제 서비스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제주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마스는
기존 지자체의 일반적인 마스랑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입도 루트가 공항이나 그 항만으로 한정이 돼 있고 이들이 입도하면서부터 그리고 버스, 그러니까 유일한 대중교통이죠. 버스를 활용하고 스마트 허브 거점에서 모빌리티를 활용하고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이걸 한 번에 결제하고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쉘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마을 단위 안에서 그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용 에너지 부분을 저희가 폐배터리라고 하는 ESS에다가 축적을 해놨다가 이것을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기존의 전기차나 이런 모빌리티를 충전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이제 이용함으로써 연간 가치로서 한 70여만 원 이상의 금전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저희 PM사에서는 이제 이 운영에서 남는 금액을 일부를 마을로 환원해 줌으로써 어떤 참여와 스스로의 어떤 참여와 어떤 이익이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익이 공유되고 쉐어되면서 이거를 확대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세이프 파트에서는 스마트 허브 기반 드론 저희 제주도가 또 최근에 드론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아마 전국에서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를 우리 허브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안전한 제주를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 있고요. 킥보드 같은 경우엔 헬멧을 쓰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그죠? 이런 특허가 있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안전하게 모빌리티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관광객 관점, 뭐 도민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모빌리티를 탐에 있어서 짐 때문에 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보관 서비스를 운영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스마트 허브를 전체를 관장하고 이런 개별 모빌리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체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센터를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 있습니다. 유형별 스마트 시티 허브 계획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전환형, 생활 밀착형, 그리고 마을 연계 타운형 스마트 허브, 거점형 스마트 허브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융합형 스마트 허브인데요. 저희가 명칭을 스마트 플러스 허브라고 주고 얘기를 했고요. 제주 공항에서 가장 큰 거점형 스마트 플러스 허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만 이 부분은 뒤에 아마 GS 쪽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거점으로서 중심 거점으로서 활용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쟁점 중에 저희가 이번에 오늘 주제가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즘 뉴스에 자주 접하실 거예요. 그죠? 모빌리티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자치경찰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거리에 모빌리티, 킥보드들 돌아다니는데 그 헬멧도 안 쓰고 그리고 여기가 도대체 모빌리티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직접적인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전략도 병행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법령상으로는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 수정이라고 하는데 수정은 아니고요. 조례안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는 PM 안전관리교통법 시행 시기 고려해서 단속이 필요하다. 지금 자치경찰단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만 단속하기 위한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활성화 부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와 PM사의 활성화 전략을 위해서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지정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광지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적인 파트에서는 조례 제정 및 부서 주관 부서는 이제 교통정책과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조례랑 관련 내용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조례 운영을 위해서 협력할 부서로서 이제 건설과나 자치경찰단 그리고 저희 과가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안은 아까 4월달에 벌써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일제 집중 단속이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도 기간이 있고 조만간 이제 헬멧 안 쓰고 모빌리티 운전했다가는 바로 이제 자치경찰에 걸려서 범칙금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이제 바로 납부하셔야 되니까 오늘 지금 요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거 잘 지키셔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허브 이제 PM 전용 도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거 뭐 참고로 보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활성화가 안 될 수 없는 컨텐츠예요. 향후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당연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 영역이지만 현재 개별 민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있죠. 그런 와중에 써야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디다가 거치를 해야 돼? 혹은 내가 지금 모빌리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가 그죠? 모빌리티가 가도 되는 길인가?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체계부터 갖춰가면서 저희는 스마트 허브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안전하게 이제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보시는 화면은 모빌리티 전용 도로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챌린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수레결단 그죠? 수레결단으로 하여금 미션을 좀 같이 해서 어디에 모빌리티 전용 도로가 필요하고 어디에 거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적용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표고요. 저희는 이번 스마트 허브와 234 플랫폼으로 하여금 이제 도시교통 그리고 에너지 안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스마트 제주 아일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샷이 하나씩 넘어가면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고 그리고 마을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이런 거점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모빌리티를 허브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거치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스마트 시티 챌린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을 들으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로 하여금 많은 응원과 그리고 조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챌린지는 저희가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이긴 합니다만 그 시점이 돼서는 정말 안전한 모빌리티를 활용하고 가장 전국에서 활성화가 잘 되는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